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는 시모와 남편 때문에 고생하다 화끈하게 끝내버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제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네요. 판매업은 제 적성에 잘 맞았고 지금까지 올해의 직원으로 3번이나 뽑혔습니다. 백화점과 집만 반복하는 제 일상을 외롭게 본 친구 한 명이 지금의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였지만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편은 진지하게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남편의 구애에 어떻게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고맙고 좋아서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형이 있어요. 그 형도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문제는 큰형님하고 시모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시모는 새로 보는 둘째 며느리인 저에게 기대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첫째, 걔는 며느리 도리 같은 건 모른다면서 넌 다르지 않냐고 은근히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하루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신혼여행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집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없냐고 묻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다 불러서 식사 한번 대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음식 솜씨도 한번 봐야겠다면서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요리에는 전혀 재주가 없었거든요. 결국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20명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집들이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그 외에도 사사건건 시모가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여 저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렸는데요. 저도 살가운 성격이 아니고 친정에도 그보다 더 전화를 안 하는데도 시댁엔 나름 노력한 거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며 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통화 내용도 늘 남편 뭐 해먹었냐, 집안일은 똑바로 했냐, 외간 남자랑 말 섞지 마라 등 말도 안 되는 잔소리뿐이었고요. 정작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점점 전화가 하기 싫어졌고 그러다 보니 전화하는 주기도 더 길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딸 같은 며느리를 보고 싶었는데 제가 곁을 안 준다거나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라며 친척들에게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주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보다 못한 친척들이 저를 훈계하러 전화를 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친척들은 슬쩍슬쩍 시모가 어떻게 제 욕을 했는지 전해주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시모가 서울에 올 일이 있다며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하시라 하니 대뜸 어디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 받아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 다음 주가 시모의 생신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미 외식하기로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설마 시모가 볼 일이 있다는 핑계로 생일상을 받으러 저희 집에 직접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기에 미역국 같은 건 준비하지도 못했거든요. 시모는 크게 실망한 듯이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그렇게 칠칠치 못하냐고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어른들한테 예쁨을 받겠냐는 등의 억지를 부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모의 말에는 언제나 너는 내가 말하기 전에 왜 알아서 할 줄을 모르니라는 비난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모는 머리에 필터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말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설령 말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로 작년에 친정의 도움을 받아 빌라 전세에서 작은 평수지만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날 저희 집에 온 시모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동네에 마당 있는 집이 한 개도 없네 라고 하시며 한 2년 정도 살고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라고 하더군요. 솔직한 말로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시면서 집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게 썩 좋게 들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웃으면서 대출이 얼만데 2년 있다 이사를 가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러면 너네 부자 아버지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늘 대화가 이런 식이니 점점 더 말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을 기점으로 제 인내심이 완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작년 추석 황금 연휴에 성묘 갈 곳이 많다.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도 다 해야 된다며 거의 일주일 동안 저를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셨어요. 간신히 연휴 마지막 날 친정에 갈 수 있었지만 이미 몸이 녹초가 된 터라 피곤해서 잠만 자다 왔어요. 결국 집에 와서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연애 때는 상상도 못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출가 외인이고 이제 저는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며느리 도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댁일을 챙기다 보면 친정에 못 갈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정말 연애할 땐 이런 기색을 손톱만큼도 못 느꼈는데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남편이 사과하길래 앞으로는 명절 당일에 시댁에 들려 아침을 먹고 적어도 저녁은 친정에서 먹는 걸로 합의했어요. 지난 설은 그렇게 합의를 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어요. 설 연휴가 다가오자 남편이 달력을 들고 오더니 이번 연휴는 차도 막힐 것 같고 이러면서 양쪽 다 가기는 힘들겠지라며 밑밥을 깔더라고요. 그러면서 새해 첫 명절이고 상황도 빠듯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시댁에서 연휴를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친정에는 다른 때 가자면서요. 저랑 한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실실 능구렁이처럼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에 화도 나고 분하더라고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틀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엉엉 울었어요. 이게 남편의 계획인지 시부모의 계획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씨는 저의 편이더라고요. 다음 날 출근하니 제가 이달의 우수 사원으로 뽑혀서 현지 매장 탐사의 기회를 얻은 거였죠. 그리하여 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미국으로 떠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출장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남편에게도 분명히 출장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출국 하루 전 열심히 짐을 싸고 있었지만 남편의 태도는 마치 제가 생쇼를 한다는 식이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일어나기도 전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직전에 누가 봐도 인천공항이구나 싶은 배경으로 인증사진 찍고 비행기 티켓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제가 연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어차피 비행기 안에서는 핸드폰이 터지지도 않으니깐요. 10시간 넘는 비행 끝에 미국에 도착해서 전원을 켜니 남편에게 여러 통의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혼 어쩌고가 있더라고요. 네가 며느리가 맞냐? 도대체 개념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냐? 그 문자들을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단 하나 남아있던 작은 불씨가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한 입을 덮고 산 남자가 이런 쪼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친정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눈물 한 바가지를 쏟으며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다 적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더 볼 것도 없으니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 마음 아플까봐 행복한 척, 괜찮은 척하고 참고 사는 것이 더 큰 불효라고 하셨습니다. 제 결정을 예전처럼 또 지지해 주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혼하라고 말하시려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친정에 있다는 사실에 황당해 했나 봐요. 게다가 막상 장인 장모까지 나서서 이혼하라고 하니 본인 남편은 억울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잘못은 며느리 도리 못한 제가 했는데 왜 자기가 욕을 먹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혼하자고 달라들자 오히려 이 인간이 억울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선심 쓴다는 듯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친정에 보내줄 테니 적당히 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기고만장한 자세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일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를 보고 남편은 더 기고만장을 했어요. 남편은 아내 노릇은 좀 못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며느리 돌이나 좀 똑바로 해라라며 명절날 시댁 가서 시부모님한테 아양도 좀 떨고 일도 좀 하고 그런 게 다 며느리 돌이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어디서 개가 짖나라는 마음으로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친구 소개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서류 준비부터 시작했어요. 결혼한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재산 분할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서류 준비를 한 뒤 싱크대 위에 사인까지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걸 발견한 남편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니 나중엔 거의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며느리 도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이도 없는데 망설일 이유 없으니 이쯤에서 각자 갈 길 가자고요.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죽어서도 변하기 어렵고 재활용도 안 되는 것이니 저는 과감하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전달받은 시부모님한테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명절 때는 꼭 친정에 보내줄 테니 너도 그쯤 했으면 그만하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엔 참지 않고 시모에게 어머님이야 적당히 좀 하시라고 한마디 사붙였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뭐 사위 노릇 똑바로 한 줄 아냐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한테 언제 시어머니 돌이 제대로 하신 적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들 부부 이사 가는데 돈 1,000만 원도 못 보태주시면서 뭘 그렇게 며느리 도리를 찾으시냐고 우리 각자 자기 할 도리나 똑바로 하고 살자고 했네요. 시모가 어버버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결국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남편은 다시 시부모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아마 시중들 여자가 필요해서라도 시모나 남편은 또 그네들이 말하는 며느리 돌이 해줄 수 있는 식모 같은 여자를 찾아 헤매겠지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즐기고 저희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